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인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연 보내주시는 이메일 주소가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인데 혹시 너무 길어서 받아쓰기 힘드신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저희가 앞에 요약글 설명글이 있거든요. 거기 끝에 요 주소를 항상 달아놔요. 그거 싹 태그해서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기 하시라고 친절한 설명 한번 드리고 오늘 시작할게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네. 그 방송에 안 나왔었는데 네. 끝나고 바로 직후에 오셨는데 저희가 마감해 버렸어요. 출연하시지 왜냐면 말라고. 제가 어디 딴 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회사에 있었는데 너무 일이 많았어요. 저희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시간이었고 근데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염색약과 염색 샴푸에 쓰이는 염색 성분 물질 중에 추가로 식약처가 유전자 독성 등 기타 유해성이 확인된 이 부분을 취재하느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네. 이번 주에 그러면 본격 주제를 그걸로 이걸로 해야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너무 이거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질려요? 질렸어요. 근데 하나만 물어보면 그거 이제 광고까지 엄청 유명한 탑스타가 이제 딱 그 표지에 나오면서 막 너무너무 많이 보이던데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엔 네. 그 식약처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광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조만간 사라질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언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기능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 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제가 예전에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사실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거든요. 예. 피로의 원인은 간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간을 개선시킨다고 하더라도 피로가 개선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피로의 원인이 간인 경우가 1%가 안 됩니다. 물론 간이 나쁘신 분들은 피로하긴 하죠. 그런데 이 1%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전체 피로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에 이제 차두리 씨가 등장했는데 그때 그랬었나요? 네. 간 때문이야. 그 까먹었다. 경쾌한. 벌써 까먹었어. 그래서 차두리 씨를 제 뉴스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광고가 어쨌든 제 보도 이후에 그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로가 왜 돈이 되느냐 피로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피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비만이 왜 그러느냐 살 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피로와 비만 다이어트를 얘기하면 웬만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그것을 파는 업자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피로와 비만이 그냥 혹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또 하나 집중력이에요. 집중력도 학생들 때문인가요? 네. 뭐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직장인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집중력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정말로 테스트하려면은 이 프로토콜 가지고 막 해야 돼요, 막 그런 것들. 집중력은 좀 근데 타고나는 것 같던데. 그것이 정말 집중력을 대변하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또 딴 얘기인데 네. 우리 유승현 기자 자연항체, 백신 맞은 항체 그걸 N과 S로 구분해서 보도한 적 있죠. 네네네. 우리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도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N항체가 자연항체 맞아? S는 백신항체 맞아?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파고들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모호한 영역에서 피로도 되게 모호한 영역, 집중력, 그다음에 살쪘다는 느낌. 그러니까 비만은 모호하지 않아. 비만의 진단 기준은 모호하지 않지만 살이 쪘다는 본인만의 주관적인 감각은 모호해서 누구나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이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연예인이 등장하면 그냥 그렇죠. 저 예전에 그 손예진 씨가 선전한 포카리 스웨트 있잖아요. 네.
저는 포카리 스웨트의 맛을 싫어하지만 포카리 스웨트는 좋아했어요. 손예진 씨가 이 파란 라라라라라라. 그렇죠. 난 좋아. 파란 치마와 파란 치마 이렇게 산토리니. 산토리니 그리스 산토리니에 예. 그런 것이죠. 그 얼마 전 방송에서 선배님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저 계속 광고 보면 생각했는데 잇몸 튼튼해지는 약도 효과 없어 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차례 치과의사협회에서 네. 치약회에서 그 잇몸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한번 네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짜 오래된 메타본성을 약이고 진짜 추천드리죠. 오래된 광고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저도 그랬는데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광고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수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도 먹고 기본 3명씩 나도 등장하세요. 먹고 싶어. 실은 저도 대학교 때 그거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 잇몸 예, 약을. 저는 이제 이가탄탄 뭐 있는 인사도를 구매했었는데 그냥 왜냐면 그때 대학생 때 우연한 기획에 찬물을 마셨더니 이가 시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젊은 나이에 이가 시리다니 제 스스로 저 의대생이었는데도. 저 흑역사 많아요. 저도 네네. 네, 그래서 아 진짜?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약이 그 잇몸 질환을 개선한다는 과학적 뚜렷하게 개선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두 개의 논문이 있지만 한두 개의 논문은 담배가 건강에 좋다는 것도 한두 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의 논문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뭐에 좋대요? 스트레스에서 연기 확 나올 때 막 약간 속이 시원해진다던데. 제가 나라도 기억했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사례였어요. 폴란드인가 어딘가에 북유럽에서 나온 논문이었는데 흡연이 어쨌든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잘못된 논문이 잘못된 정반대의 팩트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사례로 쓰여지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이런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좋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뭐 그런데 연예인도 잘못은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요. 냉정히 따지면 연예인은 연기자, 광고에서도 연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연예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들이 뭐 전문가적으로 따져서 다 검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할 수 있는 이제 유혹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니까 애매하네요, 진짜. 저 예. 오다가 이거 뭐 때문에 오다 때문이었나? 오다가 연예인들 매니저나 소속사도 되게 좀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일해보면 뭐 검토할 때 막 검토 거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여기서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 CF 들어오면 되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검토할 게 많아서 골치 아프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터져갖고 뭐 이런 샴푸나 이런 거에 그죠. 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미지도 손상이 되고 또 약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그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이 이런 건강과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광고는 자제하는 그런 그러니까 강제로 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체 규율이 있다고 해요. 이런 똑같은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혹자들은 그러죠. 연예인들은 그래도 연예인들 연기한다고 하지만 의사들 중에도 일부 의사들은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봐야 되죠. 자, 그런데 모더나에서 코로나 개량 백신을 개발을 해서 다음 달부터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 또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니까 새롭게 맞아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네. 해도 바뀌어가는데 고민되시죠? 요거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가장 네.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일단 이가 백신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우한 거 단일 백신이었는데 네. 우한 플러스 BA1 오미크론 원조 백신으로 합친 거예요. 아니 그냥 합칠 거면 네. BA1 원조 오미크론 말고 지금 유행하는 BA5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BA5로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임상 시험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동물 실험만 한 상태인데 미국은 그걸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동물 실험만 한 상태의 BA5 섞은 백신을? 것을 했고 네.
영국과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동물 실험만 한 걸 할 수는 없다. 원조 오미크론이 섞인 임상 시험이 된 우한 플러스 BA1을 한 겁니다. 근데 우한은 나온 지가 언젠데 제일 먼저 나온 건데 왜 우한이야? 그 전에 네. 나왔던 거 딴 거 섞으면 안 돼? 해봤답니다. 네. 그런데 우한을 원조 우한을 섞지 않으면 면역 반응이 잘 안 일어난대요. 가장 오. 우한이 잘 일어나는 특징이 있대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원조가 족발도 들어가- 원조 족발집이에요. 원조가 들어가야 돼. 희한한 시스템이다 진짜. 밝혀지지 않은 희한한 시스템. 네. 뭐 그래서 약간 시간장 같은 거네. 간장이 시간 몇백 년 돼도 그 시간장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 아주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 저번에 근데 일단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유승인자?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노숙인 시설 입소자 이렇게 막 단체 생활 하시는 분들이 먼저 맞으시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접종 1순위 이분들이 1순위였던 반면 이제 50대 뭐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일단 1순위 위험 대상자는 접종 계획이 나왔고 네. 2순위 그러니까 50대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자분들은 안 나왔어요. 저한테 조동찬 너는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그러면 저는 답합니다. 저는 1순위, 2순위도 해당이 안 됩니다.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일단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보건당국은 접종 계획을 우리나라처럼 쫙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별 이견이 없는데 2순위부터 당장 2순위 그리고 우리 건강한 3순위, 4순위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제 주변에서는 이견이 더 많습니다. 안 맞겠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다고요? 이견이 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 일단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백신을 우리 왜 맞아야 된다고 했었죠? 집단 면역. 집단 면역 맞아야 집단 면역 생긴다. 맞아, 우리 그래야 작년에. 코로나에서 해방된다라고 해서 백신이 등장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말고 그 전에 치료제,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다. 백신 늦게 도입해도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팩트가 먼저 등장했다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교정이 된 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백신의 집단 면역을 하게 된다. 전부 다 그렇게 알고서 우리도 접종을 했었죠. 그리고 백신 구하려고 온갖 노력 다 했고요. 백신 맞아보겠다고 자녀 백신 남아있는 것 인터넷 네이버와 다음 계속 검색하면서 그랬었죠. 그리고 백신 맞으면 아싸 나 맞았어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뿐만 아니라 본인의 면역도 생기기 위해서 맞았는데 집단 면역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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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과거 기사를 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키고 있는데 2021년 5월 3일 2021년 5월 3일이면 1년 훨씬 넘었죠. 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어렵다. 라고 발표를 하셨죠. 네. 근데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것을 부각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백신을 막 접종하고 막 권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한 지 한 반년 정도가 지나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네. 우리 백신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끝이 아니었다. 예? 2001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 너무나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저도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제가 얼마나 틀리게 걸어왔는지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지금 제 반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조동찬은 이때 2021년 5월, 6월, 7월 뭐 끝까지 백신 접종 계속 보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 핵심인 이 위원장은 백신을 맞는 게 분명히 득이 되긴 하지만 백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이때부터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백신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백신을 우리가 다 맞는다고 해도 코로나 종식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코로나 종식을 얘기했던 몇몇 이상한 교수들, 의대 교수들이 있었죠. 다행히도 그 이상한 의대 교수를 최근에는 TV나 신문에서 안 보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긴 한데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늦어졌어요. 그분들 항체 치료자가 뭐 우리 백신 천천히 맞아도 된다는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아무튼 뭐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새이가 백신을 이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에서 그러면 새이가 백신 네. 뭐 더 지금 우리 BA5에 대해서 더 많은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게 확인된, 그러니까 기존 백신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건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이 새이가 백신은 기존 백신이 갖고 있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했느냐? 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달라진 상황은 뭐가 있냐면 네네. 우리 백신을 적어도 2번, 3번, 4번 맞으신 분들도 많고요. 자연감염이 우리가 한 2,600만 명인데 네. 국립보건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5%가 확진되지 않았는데 감염된, 그러니까 1,000만 명으로 추정되니까 우리 국민의 3,600만 명 정도가 자연 감염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달라진 거죠. 2021년의 상황과 2022년 9월 28일의 상황은 이게 달라진 겁니다. 2021년에는 오미크론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우리나라의 감염자는 100만 명 단위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100만 명 초기. 예. 그런데도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없다. 백신의 한계가 현대의학에서 드러나던 시점이었고 2022년 9월 28일은 그렇다. 약간 더 좋은 이가 백신이 등장했지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이력, 백신 접종 횟수와 자연 감염까지 더해진 하이브리드 면역자는 훨씬 많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백신을 한 3번 맞았어. 그리고 난 자연 감염도 됐어. 그럼 또 코로나 안 걸리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걸려도 안 힘들게 안 힘들게 넘어가겠지. 뭐 이런 거예요? 코로나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SBS에 제가 어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빠져서 한다면 한국 백신학회에서 예일대의 홈페이지를 저에게 딱 관련 걸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새로운 2차 이가 백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미국 예일대의 결론은 이건 개인의 결정이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예를 들면 유승현 기자도 그러니까 유일 아나운서 공개도 돼요. 백신과 감염력. 네. 우리 공개했으니까 백신을 몇 번 맞으셨죠? 3차 맞았고요. 3차 맞았고 한번 4월에 한 번 걸렸죠. 4월에 한 번 걸렸죠. 네. 4월에 걸렸으면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고 네. 4월이면 원조 오미크론보다는 BA2 스텔스 오미크론이 가장 우세종일 때거든요. 승현아 우리 스텔스 맞니? 맞아. 우리 같이 걸렸거든요. 전파력이 강해.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에 그러니까 미국의 UCSF 그러니까 UC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SF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겠죠. 이거 보면서 저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다. 되게 좋잖아. UCSF 이걸 보면서 네. 이 연구팀이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네. 저널에 이 저널 이름은 네이처 커뮤니티입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인데 2022년 10월 옥토버니까 10월이죠. 10월호에 이제 게재한 건데 저는 온라인판을 본 거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 이 연구진은 자연 감염은 백신 2회 이상의 면역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연구진을.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새 이가 백신은 원조 오미크론이죠. 근데 유일아 아나운서 유승현 기자는 스텔스였고. BA2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이가 백신, 이가 백신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이미 자연 감염의 형태로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오미크론이 대유행한 나라거든요. 뒤늦게 유행해서. 그래서 지금 영국과 미국은 아마 알파하고 델타 감염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영국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를 통해서 전달되기는 하지만 제 얘기가 이게 아니고요. 아니고, 오명동 네.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저기 아무것도 몰라요. 듣고, 뭐 디테일한 거 생각 안 났다고 급 자존감 떨어지셨네요. 듣고 전달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아 왜? 미국과 영국이 세계 보건 선진국이 쫙 가는데 그걸 거스르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만에 하나 그러다가 이가 백신 뭐 안 맞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나라에 대유행 되면 또 탓을 또 엄청난 할 거니까. 공격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각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어제 제 뉴스가 빠진 이유도 우리 이제 그 뉴스에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보면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 맞을 필요 없다거나. 근데 그걸 못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로서는 빼세요라고. 아예 빼세요. 애매하면. 네. 그렇게 선명하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일대 참 얍삽빠르게 개인적으로 결정했어요. 이거 이제 영어로 따지면 it is really라는 거예요. really가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personal decision. 개인적으로 사람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막 서로 막 챙겼잖아. 너 백신 맞았냐? 아직 안 맞았어? 이제 그런 분위기도 없어도 되겠네요. 네. 이미 맞은 백신을 막 또 한 번 맞아서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 네. 제가 이제 또 과거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이제 그걸 지금 또 두 개의 기사를 링크한 건데 네. 우리 국내 첫 백신이 들어왔어요. 6월 29일인가 그때 이제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했죠. 네. 유승현 기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난뉴스 때 유승현 기자의 제목이 어땠죠? 세계 첫 허가. 였죠. 세계 첫 허가.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뭔가를 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그걸 뭐냐면 신임 식약처장이 실제로 브리핑 때 세계로 첫 허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승현 기자를 막 야단치면서 뭐라고 했죠? 제목을 국내 첫 허가로 바꿨죠. 네. 네? 우리나라만 허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한 거를 세계 첫 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될 소지가 되게 많죠. 우리가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한 것인 우리나라만 한 거예요. 국내 첫 허가.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서 그때의 기사들을 보면 세계 첫 허가인데 세계 첫 허가 기사도 많아요. 네. 근데 오늘 다시 업데이트한 기사 보면 이 우리나라 국내 첫 허가의 백신을 맞으면 이 인정을 못 받아서 미국과 일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묻고 따지지 않는 국가라면 모르겠는데 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만 입국을 그러니까 절차가 간단하게 입국을 허용한 나라에 국내 첫 허가는 안 된다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제가 최근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왜 확인 안 했지? 지금 미국도 아마 저는 확인을 안 하는 걸로 준비는 해갔어요. 네. 백신 접종 증명서를. 네, 그쵸. 확인 안 하던데? 저도 보니까 저도 영국하고 아일랜드 갔는데 다 준비해 갔는데 아무데도 그거를 서류를 요구 안 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미 6월 20일 날 아일랜드와 영국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거기는 안 하기로 한 하기로 거예요. 했고 미국은 미국은 아마 하던데? 일부 주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미국을 봤더니 근데 이것도 6월 20일 기준이라서 일부 주에 따라서 네네. 그걸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돌이켜 보면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세계 첫 허가가
사실은 그 되게 했던 세계적인 어떤 이미지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맞은 사람은 세계에 못 나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자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이건 국내만 가장 정확한 그때의 뭐냐면 우리나라만 허가해. 우리나라만 허가가 가장 정확한 팩트였던 거예요. 그래야 그걸 선택한 분들이 오해가 없죠. 우리나라만 허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소영 기자도 그때 기사 다시 봐요. 네. 반성을 보니 뭔가. 네. 그리고 아무튼 아니 이건 이제 유소영 기자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도 너무나 반성할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그대로. 실은 국내 첫 허가로 그때 유소영 기자 제목을 바꿨는데 네. 더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유소영 기자 몇 분이 오늘 스카이 코비언 몇 분이 맞으셨었죠? 아 잠시만요. 594분이었나요? 여태까지 누적 접종자가 유수경 기자가 취재한 거예요? 네네네. 이거 맞추면 다시 똑똑한 거 인증. 아니. 아니 이거 원래 이거 아니요. 누적 접종자가 다 합치면 한 300명 좀 안 돼요. 아까 590 몇 명을 본 거. 아, 그건 예약이요. 예약이. 아. 오케이. 300 몇 명이고 예약이 590 몇 명이면 300명 좀 안 돼요. 네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 저를 못 믿어요. 300분이 안 돼서 그나마 저희가 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300분에게는 저희가 죄송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맞으면 우리나라만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차, 2차 접종 이걸로 맞으셨는데 네. 일본을 당장 못 가세요. 네네네.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만 허가라고 사실은 했었어야 돼요. 저희가. 저도 그러니까 좀 죄송한 의미에서 이걸 올린 겁니다. 네.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첫 허가가 났는데 미국, 일본 아직 인정 안 되는 백신입니다. 네. 를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백신 접종을 따지지 않기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일본 여행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저 SK 바이오사이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한 개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SK 바사 입장에서 보면 네. 좀 짠해요. 왜냐면 SK 바사도 절대로 이거를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국내 백신 이미 늦어요. 다른 나라가 다 해가지고 특허 다 걸어놓고 선점 다 했는데 SK 바사가 뒷북 치고 싶었겠느냐.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면 절대로 제가 만약 SK 바이오사의 사장이었다면 그렇게 될 리 없죠. 저는 무조건 안 한다고 했어요. 저 성격으로는. 미쳤냐 우리가? 왜? 그런데도 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SK바사의 잘못은 아니고 사실 SK바사 이것 때문에 국내 코로나 백신 이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500 몇 개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 몇 개 팔린 거잖아요. 네, 300개. 물론 국가에서 몇 개 더 사줬다 하더라도 네. 분명히 손해였을 거고 더 문제는 앞으로도 이득이 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갖고 기술이 있어서 여차저차해서 어마어마한 재난 상황이 오면 큰 득을 발휘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안 되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조금 알아주고 좀 도와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려요? 일본 가지 말고 맞을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분들 사실 300분들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네. 사실 뭐냐면 입장 바꿔서 제가 딱 해가지고 그래도 나 맞았는데 접종자인데. 예? 했는데 이게 안 돼? 개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의 제목과 하는 것은 잘해야 돼요. 네. 예? 일단 그때 세계 첫 허가라고 안 나간 건 정말 다행이지만 예? 국내 첫 허가도 정말 잘못된 거죠. 맞으신 분들에게는 맞으신 분들은 그 보도를 보고 속았다는 느낌을 들 만큼의 잘못된 보도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팀장으로서 저희 SBS도 해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요거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변명일 수는 있는데 그 질병청에서는 이제 접종 기관에 이 백신을 맞으면 해외 여행 시에 조금 더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그 말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의료기관이나 접종자들이 이거 맞으면 해외여행 때 다른 백신 맞은 거랑 좀 다르세요. 안 하시겠죠. 안내는 하고 있다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전달을. 안내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도를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건 질병청의 변명이고 미리-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저 조동찬의 잘못을 하는 거니까 그가 그렇게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도에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네, 저도 그런 거 미처 생각하지 아무튼 못한 게. 그런 부분을 좀 이거를 딱 오늘 볼 때 저는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을 정도로. 네.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막 백신 맞기 시작하면서 해외 나갈 일 어떻게든 나갈 일 있으신 분들이 해외에서 먼저 맞고 막 들어왔는데 맞아요. 막 이렇게 된 막 복잡한 시기 있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화이자를 밖에서 맞았다가 들어와서 모더나를 또 맞고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 큰 부작용은 없었지 않았나요? 네, 이 경우도 혹시 답답하시면 네. 다른 백신을 다시 또 맞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아, 네, 거기에 사실은 네. 뭐 우리 유승현 기자 그때 이거에 대해서 취재했었죠. 백신이 맞으면 거기에 얼마 정도 체내에 남고 어느 정도까지 뭐 영향을 미치는지 그쵸? 아니 뭐 교차 접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차 교차 왜 말고? 가능한지 그때 아, 맨 처음에 옛날에 그때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교차 접종 간격을 둔 것은 네. 그 임상 시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차 접종을 했었잖아요. 그 교차 접종의 간격은 충분히 선행 약물이 이 나의 추가 약물에 어떤 부작용을 더하지 않을 거라고 현대약이 판단했고 그리고 교차 접종의 문제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알았어요? 오히려 네. 효과만 더 뛰어났죠.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드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만 네. 네. 만약 일본이나 이런데 근데 점차 예, 완화가 되고 있어요. 완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이 백신을 맞았던 맞지 않았던 안 따지는 국가로 들어갑니다. 네네. 일본도 곧 풀려서 이제 풀리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접종 안 하신 분들은 PCR을 받아서 음성을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불편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일본을 가기 위해서 막 교차 접종을 이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그래서 것 저는 같아요. 백신을 더 맞으시라는 것은 네. 아니 그리고 그냥 그냥 나만 더 맞을 거면 뭐 이가 백신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네. 조금이라도 더 그쵸, 나은. 그쵸.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백신을 그러니까 물론 교차 접종도 괜찮다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괜찮다 나쁠 건 있는데. 아니다라는 네. 선택사항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럴 거면 그냥 이가 백신 맞는 게 낫겠죠. 네. 근데 풀릴 때까지 전까지는 차라리 그러니까 일본도 PCR인가요? PCR 음성 PCR 접종인가요? 음성 확인.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PCR인지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미국은 어쨌든 신속 항원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많은 나라에서 일단 그거 검사 안 하기로 했잖아요. 미국은 안 하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서 갈수록 좀 방법을- 완화되겠죠. 예, 그 방법을 네. 선택하시는 게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면목 없다. 빨리 완화시켜주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사전 예약하신 분이 선배님 말씀하신 500명대 네. 그게 이제 사전 아직 접종 안 하고 4차 예약하시는 분들 누적 수가 거의 5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근데 이게 아직 세 자릿수를 안 넘고 이거를 뭔가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백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mRNA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뭔가를 알고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네. 근데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 이 뒤늦게 백신을 아예 안 맞으시면 모르겠지만 이 뒤늦게 선택하신 건 mRNA 백신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런 것으로 선택하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거를 등재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지금도 하고 있겠고 그러겠죠. 네네. 근데 다만 후발주자로 했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나 여러 어려움이 세계의 그런 규격을 통과하기 위한 허들을 넘기 위한 그게 후발주자의 어려움 때문에 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sbsvoicenews @gmail.com이에요. 오늘 알파벳 하나하나 불려드렸어요. 자, 오늘도 자세한 정보 전달해주신 우리 조동찬 선배님, 유수영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